로맨틱 무비 베스트 10. 그대 눈동자를 위해 건배. 그대가 있어 기쁨이 입에.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비난. 좁았지만 세월을 초월해 호응을 얻고 있는 장르가 바로 청춘. 남녀의 미래관계를 묘사한 로맨틱 무비. 흥행가를 장식하면서 관객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불러 일으켰던 작품 베스트 10을 미국 연예 전문지 USG가 선정 발표했다. 1. 노트북. 2004년. 난 비록 죽으면 쉽게 잊혀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오프닝 할아버지 노아의 대사.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더 많이 소망하게 하고 가슴의 열정을 마음엔 평화를 주지. 난 내게서 그걸 얻었고 너에게 영원히 주고 싶었어. 청년 시절 노아의 대사. 17살 때 만난 연인. 첫눈에 반한 뜨거운 사랑. 신분 격차를 놓고 반대하는 부모로 인한 이별. 애틋한 마음을 간직한 채 흐르는 무심하게 흐른 세월. 초로의 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치매 환자. 두 사람의 추억이 서려있는 일기장을 매개로 다시 이어지는 두 사람. 때때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외쳐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노인은 17살의 설레임을 간직한 채 그녀를 품에 안는다. 194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주는 라이언 고슬링이 레이첼 메가담스를 향한 순애보는 2004년 로맨틱 무비의 진가를 선사한다. 니콜라스 스파크의 원작 소설은 로맨스 소설에서 이미 익숙해진 전개 구도를 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무연인들의 눈시울을 적시는데 성공한다. 2.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1989년.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샌드위치를 시키는데 1시간도 넘게 걸리는 당신을 사랑해. 밤늦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을 사랑해. 오늘이 성탄제이고 마음이 들떠서도 아니야. 당신이 언젠가 누군가와 동반자로 살 거라면 되도록 빠를수록 좋다는 거야. 해리가 셀리에게 고백하는 라스트 무렵의 대사이다. 시카고 대학 동문 해리 빌리 크리스탈과 셀리 맥라이언. 청춘의 꿈을 품고 뉴욕 행열차 안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 이들은 남녀간에도 우정이 가능한가? 그를 놓고 열띤 난상 토론을 한다. 5년 뒤. 뉴욕에서 정치 자문가와 기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 셀리는 변호사 조 스티븐 포드와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성격 차이로 결별하고 만다. 해리 역시 이혼하고 호라비로 살고 있다. 독신 생활을 위로하며 성별을 떠난 우정을 나누게 되는 두 사람. 어느 날 과거 연인 조의 결혼 소식을 듣고 흥분한 셀리는 해리에게 소가리를 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묘한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서로 냉정을 찾지만 결국 재하의 시간을 맞아 해리로부터 구애를 받게 되는 셀리. 싫다는 제스처를 하는 해리는 세모의 종소리와 함께 해리와 깊은 포옹을 나누게 된다. 이성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강변했던 두 사람은 결국 섹스가 우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만다. 산전수전을 겪은 뉴요커들의 사랑 이야기가 흡사. 내 이야기와 같은 동질감을 선사한 것이 히트 영화가 되는 요소가 된다. 3. 러브 액츄얼리. 2003년. 세상 사는 것이 울적해질 때면 나는 공항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증오와 탐욕 속에 산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굳이 심오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아내와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 오랜 벗, 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을 때 그곳에서 휴대폰으로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증오나 복수가 아닌 모두 사랑의 메시지였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사랑은 실제로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프닝 대사. 사랑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전개되는 러브 액츄얼리. 영국 수상유 그랜트과 나탈리 마틴 맥커친의 사랑을 비롯해 의붓, 아빠 데니얼 리암 니슨과 짝사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의 사연이 이어진다. 소설가 제이미 콜린 퍼스는 플레이보이 여자친구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동료를 짝사랑해온 사라로라 리니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무뚝뚝한 남편 해리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하트 목걸이. 가슴 설레이는 부인 캐런은 그 선물이 정착 숨겨준 정부에게 건네졌다는 것을 알고 상심한다. 한물간 로커빌리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발매한 싱글곡 크리스마스. 이즈 올 어라운드를 히트 차트 1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피터 치웨텔 에지오포와 신부 줄리엣 키라 나이틀리의 결혼식. 신랑의 절친 마크 앤드류 링컨은 줄리엣의 집을 찾아가 도화지의 그대는 나에게 완벽한 존재라는 구애의 메시지를 펼쳐 보인다. 키이라 나이틀리, 휴 그랜트, 리암 니슨, 엠마 톰슨 등 영국을 대표하는 미모와 지성파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펼쳐주었다. 푸근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배경으로 해서 옴니버스로 펼쳐지는 런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에 전 세계인들이 흐뭇한 미소와 함께 열렬한 공감을 보냈다. 4. 프로포즈. 2009년. 결혼해줘요. 그리고 데이트합시다. 미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빠진 캐나다 출신 출판 편집장 마가렛 산드라 블록.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미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어리숙한 부하 직원 앤드류 라이언 레이놀즈에게 직장 상사의 권위를 내세워 서류상 결혼을 강요한다. 승진 대가를 위해 까탈스런 상사의 청혼 요구를 받아들인 앤드류. 약혼자 행세를 하면서 이들 커플은 진심이 담긴 로맨스에 빠지게 된다. 캐리어 우먼들의 득세로 소심한 남자. 부하 직원들이 억울한 아빠? 을 받을 수 있다는 설정을 펼쳐주어 공감을 얻어냈다. 뉴욕 대로변에서 하이알과 미니 스커트를 착용한 직장. 여자 상사가 체면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강압적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역설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스피드 이후 별다른 히트작이 없어 고심하던 산드라 블록이 인기 스타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Say Anything. 1989년. 사랑을 담아 캐롤 웃기지 않냐. 좋은 내용이네. 사랑이라니. 평생 찾아도 힘들걸. 나라면 다른 단어를 썼을 텐데. 난 다이안한테 또 데이트 신청할 거야. 기품 있는 다이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친구의 핀잔의 대사. 난 그녀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녀는 내게 펜을 줬어요. 로이드의 대사. 그녀는 매우 성공적이고 재능 있어.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제가 제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 삶을 살기 위해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다이안과 같이 있는 거예요. 교제를 반대하는 다이안 부친에게 로이드가 항의하는 대사. 고교 졸업반 로이드 존 쿠삭. 미모에 총명하고 영국 유학이 예정된 다이안 이온 스카이에게 열렬한 구애를 보내 그녀 부친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고교생들의 풋사랑을 다룬 걸작 영화 중 한 편. 카메론 크로우 감독의 음악적 조예를 드러내려는 듯 휘트니 휴스턴이 리바이벌시켜 널리 알려진 더 그레이티스트 러브 오브 올이 사랑의 찬가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 데이브 브루백 사중주단의 재즈 명곡 테이크 5, 낸시 윌슨의 올 포 러브, 칩트릭 그룹의 You Want It Red, 핫칠리 페퍼 그룹의 테이스트 더 페인, 피터 가브리엘의 In Your Eyes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보너스다. 6. 디어 존. 2010년. 존에게 거의 5년 만에 상상이 아닌 진짜 편지를 쓰는구나. 이제는 내가 떠난 후의 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왔다가도. 얼마 후에 팀이 익명의 기증을 받았어. 보험회사는 줄 수 없는 큰 선물이었지. 시간. 그 시간 덕에 집에도 오고 그 시간 덕에 아들도 보고 그 시간 덕에 작별 인사도 하고. 하지만 시간은 야속해서 너와 함께했던 첫 2주나 그이와 함께했던 마지막 2달이나 속절없이 흘러가더라. 지금 넌 어디에 있는 걸까? 이제는 그런 걸 알 권리가 없겠지. 하지만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 내 이 작은 바램만큼은 변치 않을 거야. 곧 다시 만나길. 라스트 대사. 2주간의 휴가를 맞아 고향을 찾은 군인 존 채닝 테이텀. 봉사활동 중이던 여대생 사바나 아만다 세이프리드를 만나 단번에 사랑에 빠진다. 군인과 후방에 남은 연인. 이후 미래를 약속하며 편지를 통해 고단한 사랑을 엮어간다. 노트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니콜라스 스파크의 감성이 담겨있는 로맨스 극이다. 7. 귀여운 여인. 1990년. 공주를 구한 왕자는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공주가 기사를 구해줘요. 에드워드와 비비안이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내 보이며 주고받는 대사이다. 기업 인수 합병을 주도하는 기업 사냥꾼 에드워드 리차드 기어. 모스 기업 인수 협상을 위해 할리우드에 왔다가 거리의 여인 비비안 줄리아 로버츠의 도움을 받는다. 이후 에드워드는 일주일 동안의 동반 파트너로 계약을 한다. 에드워드가 풀로 경기장에서 비비안의 신분을 드러내는 바람에 갈등을 생기지만
이후 매춘부의 사랑을 다룬 오페라라 트라비아타를 감상하면서 서서히 비비안의 기품 있는 여성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고 두 사람의 정분도 하나 둘씩 깊어간다. 비천한 여성이 재력을 갖고 있는 남성의 구원을 받는다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담고 있다. 여권주의 단체로부터 여성을 오직 성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경제력 있는 남성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여성들의 본능적 욕구를 담은 소재는 전 세계적인 히트와 함께 줄리아 로버츠를 스타급 배우로 부상시켜준다. 8.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2008년 인생은 개 같은 거야. 내가 가는 곳에서 너도 그렇게 될 거고. 사라 마샬의 신설 프로그램. 동물적 본능 방영을 예고하면서 들려오는 라스트 대사이다. TV 시트콤 여배우 사라 마샬 크리스틴 펠. 그녀가 출연하는 드라마 배경음악을 단골로 작곡하는 음악가 피터 브레터 제이슨 시겔. 5년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커플이다. 어느 날 사라는 피터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이복형 브라이언의 조언을 받고 홀로 하와이 여행을 떠난 피터. 사라와의 결별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친절한 호텔 직원 레이첼 밀라 쿠니스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다. 9. 웨딩싱어. 1998년. 그대와 함께 늙어갈 남자가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줄리아를 향한 로비의 구애의 대사. 로비 하트 아담 샌들러는 결혼식 피로연 전문 가수. 지금은 생계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작곡가로 성공할 포부를 갖고 있다. 웨이트레스 줄리아 드류 베리모어는 피로연 손님 시중 드는 일은 처음이라 당황한다. 두 사람은 남매 친구처럼 의기투합한다. 이후 로비는 결혼식장에서 연인이 나타나지 않아 낭패를 당하고 줄리아는 약혼자 글렌 매튜 글레이브의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서 결별을 하게 된다. 사랑의 아픔을 각각 겪은 로비와 줄리아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면서 서서히 사랑의 감정을 키워간다. 영화 히트 덕분에 2006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각색돼 8개월 동안 장기 공연하는 성원을 받아낸다. 10. 워크 투 리멤버. 2002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스트 무렵 제이미와 랜든의 약식. 결혼을 주선하는 랜던 카터 쇠인 웨스트의 주례사. 하느님께서 널 보내셨나봐. 이겨내라고. 넌 나의 천사야. 두렵냐고. 죽는 게 아니라 너랑 헤어지는 게 두려워. 나 아파. 잘 견디고 있었는데 네가 나타난 거야. 요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죽음을 목전에 둔 제이미 설리반의 대사.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읍 벤포트 고등학교. 목사의 딸로 보수적인 제이미. 랜드는 제이미와는 정반대로 찰나적인 청춘을 즐기고 있다. 랜드는 매년 봄 진행되는 교내 연극 공연을 위해 제이미와 호흡을 맞추면서 애틋한 감정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당당하고 의지력 강한 제이미는 그만 백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제이미에게 애절하고 진실된 사랑의 감정을 전달시켜준다. 니콜라스 스파크의 동명소설을 극화했다. 제이미 역의 맨디 무어는 출연 당시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하이틴 가수로 주가를 높였던 히로인. 하이틴 판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맨디 무어가 불러주는 사랑의 찬가, 올리 호프, Someday We Will Know It's, 고나 비 러브 등이 또래 관객들의 환대를 받아냈다.